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X 사업을 추진하면서 스웨덴 그레펜 전투기 사업을 참조하여 미국에서 한국에 판매가 허가된 AIM-9X와 AIM-120C7, JDAM 등을 FMS로 도입한다는 사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미국은 AIM-9X와 AIM-120C7을 포함한 GBU-12, CBU-105에 대한 판매와 기술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나마 KF-16에 독자적으로 통합에 성공한 JDAM만 19년 4월에 미 정부의 수출 승인과 기술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통보만 왔습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335원을 긴급 투입하여 영국 MBDA사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KF-X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2019년 11월 22일 MBDA사와 카이 간 미티어 미사일 통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맹인 미국이 무장 통합을 왜 거부한 것일까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이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민감한 기술이라며 KF-X가 확실히 완성되기 전까지는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다 돌연 미 정부가 미사일 수출을 승인하였는데요. 공대공 미사일에 국한되지 않고 공대지 정밀 유도폭탄과 레이저 유도폭탄까지 미국 무기의 통합이 일부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부여를 위해 KF-X에 대한 무장 통합을 허용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스웨덴의 그리펜 개발 당시에는 사전에 통합을 허용하였지만 한국의 KF-X는 시제기 조립 단계에 이르러 무장 통합을 허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미국의 전략에 있습니다. 한국의 KF-X가 방산 시장에서 자국의 F-16 개량형이나 F-35를 구매하기 힘들어 대체 기종을 찾는 수요에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통제권에 벗어난 전투기가 널리 확산되는 것 또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KF-X 개발을 반대할 명분도 없기에 KF-X의 사업 지연을 목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동북아라는 분쟁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에서 통제가 어려운 무기체계의 탄생과 동시에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이 미국은 싫은 것입니다. 이에 미국의 무장 허용과 유럽산 미사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군 당국은 KF-X와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기체계의 종속을 탈피하고 우리 입맛에 맞는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함께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탐색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2년에서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을 거쳐 200여 발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거리 공대공의 경우 미국의 미사일 통합 거부 사건으로 인해 무기체계 자립을 위한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이미 기술적으로도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LIG 넥스원은 이미 AIM-9X 사이드와인더보다 우수한 IIR 시커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였으며 해군 함대공 미사일도 개발하였기 때문에 모든 제반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로 새롭게 개발을 진행만 하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천군과 해군 등 지상발사형 대공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왔습니다. 항공기 체계 통합을 제외한 대공 미사일 개발 기술은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동안 자국산 전투기가 없기 때문에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을 못한 것뿐이지 기술이 없어서 개발을 못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KF-X라는 독자적인 플랫폼 전투기도 탄생하고 무장의 자립을 위해서 이제는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이 영국과 공동으로 2023년을 목표로 A사형 시커를 장착한 미티어를 F-35에 탑재할 계획인데 반하여 우리는 2028년 이후까지도 AIM-120급을 운영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 강력한 시커가 달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KF-X 통합을 위한 미티어 도입을 통해 체계 통합 과정에서 미사일의 운영과 통합 관련 기술들도 같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확보한 기술들은 향후 중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국내 개발에 직접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궁이나 해궁을 KF-X에 그대로 장착하기에는 너무 무겁거나 너무 작습니다. 이중모드 탐색기를 장착한 해궁은 약 120kg으로 AIM-120보다 가벼운데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로켓 모터 특성상 AIM-120보다 적은 부피로 긴 사거리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국산 공대공 미사일에 미티어와 같은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와 관련된 기술을 대한민국은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X에 장착할 신형 공대함 유도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램제트 엔진 분야의 핵심 기술 연구를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신형 공대함 유도미사일 개발을 준비하면서 확보한 탐색기, 램제트 엔진 및 데이터 링크 기술들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독자 개발에 큰 어려움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400mm급 공대함 유도 미사일과 200mm급 공대공 미사일은 주요 구성품의 크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설계 개념과 형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면 크게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북아의 전략적 이슈에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전략적인 파트너로 엮인 일본은 지금까지의 행태와 아베의 맥을 잇는 스가 요시히데의 행보를 예측하였을 때 한국과 무력 충돌이 아예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이 사용 중인 AIM-120 암람은 이미 일본 자위대가 제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영국과 공동으로 카밴드 에이사 레이더 시커를 장착한 미티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카밴드에 대한 제밍 능력이 없어 이는 자칫 비대칭 전략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게다가 중국 또한 파키스탄의 암람을 가지고 테스트하여 암람에 대한 제밍 기술을 가지고 있어 암람 자체는 동북아 영공에서 사실 매우 약해진 상황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인도 또한 자체적으로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에 한국이 새롭게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면 제밍이 어려워지게 되므로 공대공 상황에서 전략적 측면이 향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사일의 국내 수요와 해외 수출 기대입니다. 2030년도에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 기종 중 국산 전투기는 KF-X 120대 이상, FA-50 60대입니다. 이들이 필요한 공대공 미사일만 최소 1000발이 넘습니다. 게다가 KF-X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공군의 수요도 충분히 기대해볼만 하며 거기에 FA-50을 구입한 국가들까지 수출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텔스 전투기는커녕 서방세계 무기체계에 도입이 어려운 중남미와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고 중동 시장 또한 얼마든지 노려볼만 합니다. 현대 전투기의 레이더 탐지 성능이 증가함에 따라 BVR 영역에서 운용할 수 있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개발 경쟁이 치열합니다. 2000년대 이전 BVR 미사일은 100km 미만의 사거리를 가지고도 충분했으나 근래 개발 추세는 최소 200km 이상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항공기 내부 웨폰베이에 장착이 가능한 소형화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KF-X에 장착할 한국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이러한 추세에 뒤처지지 않게 사거리나 형상에 대한 까다로운 요구 조건과 함께 항공기 체계 통합을 위한 기술적 문제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KF-X와 미티어 미사일의 체계 통합 성과와 우리가 보유한 세계적으로 성숙된 미사일 기술이 융합한다면 다른 국방 선진국들보다 뛰어난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